자, 시작합니다. 이제 관계사로 들어와서 관계사. 관계사는 영어에서 영어 문장을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고 영어 문장을 길게 만드는 거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관계사야. 알겠어요? 관계사. 관계사라는 것은 우리말에 없죠. 대표적으로 우리말에 없는 게 관계사하고 수동태가 우리말에 없어. 그죠? 우리말은 수식할 때 바로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수식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은 하는 이런 식으로 수식하는데 이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간에 얘는 형용사절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를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즉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우리 말은 이렇게 앞에서 수식을 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앞에서 무조건 하고 형용사가 앞에서. 근데 이 관계 대명사를 쓸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거야. 다 주어가 없을 수도 있지. 반드시 동사는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꾸며주는데 관계사를 어떻게 꾸미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즉 선행사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뭐다? 선행사는 무조건 명사인 거야. 선행사는 뭐다? 명사예요. 그죠? 선행사는 명사. 그 다음에 또 뭐도 될 수 있냐면 명사 구절이 돼요. 앞문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앞문장 전체나 또는 일부. 이게 뭐가 될 수 있어? 선행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꾸밈을 받는다는 거야. 얘가. 알았어요? 동사가 포함된 절의 꾸밈을 받는다는 거야. 반드시. 응? 그럼 얘는 쓰는 방법이 어떻게 쓰냐면 자, 명사가 나왔는데 그 명사에 대해서 뭔가 더 할 말이 있다. 알겠어요? 명사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다. 그럼 명사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니?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기본 형태잖아. 그럼 명사를 썼는데 여기에 뭔가 덧붙일 말이 있다. 그냥 명사 아니라 뭐뭐 하는 명사다.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명사 이렇게 있겠죠. 대부분.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명사 다음에 뭐를 붙이냐면 that 하고 붙이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이야. 모든 관계사는 다 대시예요. 대세에서 탄생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명사일 때면 우리가 의문사에서 쓰는 것처럼 후 같은 거 써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사물이면은 위치를 써도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 나간 거야. 그리고 장소면은 where를 쓰고 시간이면 when을 쓰자. 이렇게 바뀌어 나간 거야. 다시 말해서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무조건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뭐를 빼놓고 what이라는 관계 대명사를 빼놓고는. 알았어요? 그럼 이게 다 형용사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 그래? 명사 다음에 대시나 WH가 나오면 뭐 한다고 그랬어? 앞에 명사를 설명하겠다는 신호라 그런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I saw the man. 내가 그 남자를 봤어. I saw the man.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I saw the man.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고 끝나잖아. 그러면 man 하고 끝나면 그 남자 너도 알고 내가 알고 그런 남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들이 그 남자를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야. I saw the man that.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말이 끊어지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앞에 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명사를 얘기했는데 그 명사에 대해서 뭔가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거 갖다 붙여줘야 되는 거야. 알았어? 아직 안 끝났거든? 하는 신호란 말이야. 이해돼요? 응? I saw the man that you said to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네가 전에 얘기한 had said to me 이렇게 되겠지? 그 남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붙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게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위치 이렇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 부사로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관계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관계사절은 어떻게 결국 다 빠져도 문장 성립에는 문제가 안 된다. 내용은 있다.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문장을 성립시키는 데는 관계사절 부분은 없어도 문장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는 어떻게? 묶어서 버려놔도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명사들 요렇게 요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반드시 명사를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관계사 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 동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죠. 어떤 걸 보냐면 명사가 있고 뒤에 ing가 나오고 뒤에 pp가 나와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있단 말이야. 이거 뭐야? 관계사 절인 거야, 실제로. 알았어요? 관계사 절인 거야. 이게 관계사 절인데 이게 생략된 거야. 예를 들자면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ing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생략해 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략이 된 거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that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주어가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 여기 주어가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없는 케이스가 다 생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없는 케이스, 주어가 없는 경우 BING 된 거. 그래갖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함께 생략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얘하고 PP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꾸미는 건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얘도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건데 이 that과 비동사가 다 생략되는 거야. 그게 ing, pp 형태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 얘들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뭐가 더 편리하겠니? 얘가 더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ing 써야 돼, pp 써야 돼를 모르면 헷갈리면 이렇게 그 명사 다음에 that을 집어넣고 비동사 ing를 해보든가 비동사 pp를 해보면 어떤 게 자연스러운가 판단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알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본적인 설명 다 관계대명사 1차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가 관계대명사 관계사가 있는 문장을 내가 문법적으로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수 있으면 되냐면 이게 문법적으로 난 오류가 없어? 그러면 네가 그 관계사가 있는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는 거야.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으면 돼. 완벽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으면 돼. 그렇게 나누게 되면 그 관계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가 봐서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기본적인 거고. 자, 봅시다. There is a joy and an excitement to physical play. 그래서 문장 끝났죠.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physical play that 이렇게 나가면은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야. 뭔가 설명하겠다는 말이 또 오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기쁨과 그 다음에 흥분이 있다. 뭐에 대해서? physical play. 뭐에 대해서는 신체적 놀이죠, 그렇죠? 신체적 놀이에 대한 기쁨과 흥분이 있다. 복수인데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 is를 쓰고 있죠, 그렇죠?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개념으로 보면은 단수를 쓸 수도 있어요. 하나의 개념으로 보면. 알겠어요? 기쁨과 그다음에 흥분이 같이 오는 거라고 본다면 그래서 단수를 쓴 거고. 그래서 신체적 놀이에 대한 기쁨과 흥분이 있다. 써도 안 틀린다고 볼게요. 알겠죠? 아가 더 안전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아가 더 안전하죠. 자, 그런데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기에서 봐야 될 여러분들이 또 주의할 점은 또 뭐가 되냐면 자, 여기는 지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수일치 할 때도 얘기했죠. 선행사는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는데 선행사가 전면적이 아니라 명전명으로 돼 있고 관계사 대시나 WH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동사 바로 명대동의 형태로 나왔을 때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동사가 또는 아니 이게 자 명대동으로 나오면 요 수의 일치를 여기다 시킬 거냐 여기다 시킬 거냐 하는 문제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수의 일치는 관계없이 요게 요 부분이 얘를 설명하는 말이냐 얘를 설명하는 말이냐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얘일 경우에 선행사가 얘냐를 판단하는 게 문법 문제로는 중요하게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명대동의 형태네, 그렇지? 응? 명대동. 더 이상 자, 요 다음에 요까지 완전한 문장이야, 그렇죠? 그런데 뒤에 what이 등장을 한다는 건 뭘 표시한다고 그랬지? 문장에 what이 등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지? 뭐가 나오겠다는 신호다? 명사. 뭐가 나오겠다는 신호다? 명사가 나오겠다는 신호다고. what 이하는 다 명사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 명사로 지금 완벽한 문장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컴마도 없이 명사가 나온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놀이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무엇 이게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얘를 설명해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대시 당연히 답인 거죠. 이해돼요? 또 what은 안 되는 거고. 그럼 명대동의 형태죠, 그렇죠? 그죠? 명대동의 형태인데 근데 그 놀이를 설명하겠죠? 얘보다는 cannot be felt 느껴질 수 없는 그런 놀이가 아니라 여기가 되죠. 주의할 점이. 그죠? 놀이가 아니라 뭐야? 느껴질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흥분이 있다. 알겠어요? 선행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 맞춰졌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In other ways. in이 생략돼 있죠. in이 생략돼 있어요. 지금 여기. 자, 방법을 나타낼 때는 in을 써. 무슨 방법으로 하면 in a way, in the way, in a way 이런 식으로 in을 쓰거든. 그런데 이 in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부사적 대격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냥 요거 자체로만 보면 명사죠. 그렇죠? 근데 얘를 부사로 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 것도 따로 외우셔야 돼요. in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기쁨과 흥분이 있는데 신체적 놀이에는 기쁨과 흥분이 있다. 그런데 그 흥분과 기쁨과 흥분은 어떻게 다 cannot be felt 느껴질 수 없다. Any other way 다른 방식으로는 됐죠? 그러면 이걸 자 문법적으로 대시 맞았나 틀렸나를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요까지 그냥 한 문장이죠, 그죠? 관계사가 있을 때는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관계없어 두 문장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두 문장으로 나눠. 그럼 여기는 선생님 복수로 보겠어. joy and excitement를 그럼 they cannot be felt any other way 이렇게 두 문장인 거예요. 여기까지 한 문장, 그 다음에 두 문장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돼요. 알았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눴을 때 또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문장에 반드시 공통되는 명사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공통되는 명사가 있어야 돼. 그 명사가 뭐야? they와 joy and excitement. 알았어요? 그게 관계대명사. 이게 얘 전부 다예요. 알겠죠? 어려운 거 없죠? 두 번째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로 보자. in most countries 부사네요. 그죠? 그 다음에 which, where 습관적으로 이게 장소를 나타냈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where라는 거 다음에는 그 다음에 when 다음에는 또 why 다음에는 why도 되고 how도 되고 그렇죠? 이거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뭐가 온다? 완전한 문장. 알겠어요? 그러니까 5형식을 나타내는 1형식부터 5형식의 어떤 형식에도 어떤 형식 하나에 속하는 문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없다든가 목적어가 없다든가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없어? 그러면 얘들로 쓸 수 없다는 얘기. 알겠어요? 자, 쉽게 판단하자. 완전한 문장이 아닌 케이스 어떻게 된다고? 이 다음에서 이 부분에서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에는 주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또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없어. 그죠? 보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보호가 복격도 있는 거니까 관계대명사가. 복격이라는 건 주격과 같아요. 그래서 복격은 뭐와 같다? 주격과 같다. 알겠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쉽게 어떻게 판단해? 주어가 없다, 동사가 없다라는 것은 주어가 없거나 이거 all에 해당되는 거죠.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가 아니고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없거나 또는 보호가 없다라는 거야. 명사로서. 그런데 얘는 뭘 봐?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동사 앞에 동사 뒤에 있어야 될 명사가 둘 중 하나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요? 동사 앞에 동사 뒤에.
그거 따지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여기 뒤에 보면 there are mountains 하는 순간 뭐야? 얘는 완벽한 문장이죠. 관계 대명사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없는 게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관계 대명사를 썼을 때는 뭐가 없어야 돼? 뭔가 주어가 없던가 목적어가 없던가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없던가 이게 없어야만 된다. 해석과 관계없이 우리는 답을 뭘 쓴다? 왜? 문법 문제는 해석을 해석 안 해도 해석할 줄 몰라도 문장 성분이 명사냐 동사냐 이런 것만 파악해도 무조건 답을 쓸 수 있어요. 해석과 일체 관계가 없어요. 알겠어요? 특히 수동태 문장 같은 수동태 문장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동태 문장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 비동사 PP가 있으면 수동태, 비동사 PP의 모양이 없으면 무조건 다 능동태. 전 세계 모든 문장을 너희들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BPP 있냐 없냐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there are mountains 완벽한 일형식 문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where가 되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이 관계사란 놈은 여기에서 보세요. 요 두 문장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됐어요? 칠판? 두 문장으로 나눴을 때 요 day하고 요 joy and excitement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없어지면서 관계대명사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 관계대명사란 놈은 관계부사란 놈은 뭐와 동일한 거야? 그거의 꾸밈을 받는 선행사와 동일한 애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선행사를 다시 써주는 거야. 우리말은 안 쓰잖아 근데. 그죠? 우리말은 안 쓰는데 얘들은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가라고 이걸 해석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근데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나라에서는 there are mountains. 뭐가 있어? 산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산이 여기부터 뭐 보이니? 명동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산에서 즐긴다라는 거죠. 야 어려운데? People enjoy the unique appeal of skiing 그랬어요. 응? 사람들이 즐긴대요. 근데 그 산에서 더 유닉 독특한 매력을 이때 어필은 뭐야? 매력이라고 합니다. 어필은 뭐도 되죠? 항의도 되죠. 항의하는 거. 알겠어요? 스키를 타는 것에 독특한 매력을 즐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요 피플이야도 피플이야도 완벽한 문장이죠. 요 명명동이지만 얘를 꾸민 게 아니라 컨트리즈를 꾸몄다고 보면 되죠. 그죠? 얘도 주의해야 돼요. 이중으로 관계대명사를 썼다고 보시고 관계부사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이 아니고 세 번째 거 복합관계부사. 이건 어렵죠. 복합관계부사. 복합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부사가 있어요. WH가 뭐죠? 의문사, 관계사. 알았어요? 의문사, 관계사는 앞에서 WH라고 한 거야. however까지 다 however 다 포함한 거야. 그죠? how만 아니니까. 그런데 WH ever 붙은 놈을 우리가 ever 이렇게 붙은 놈을 우리가 명칭으로 복합관계사라고 불러요. 복합관계대명사 이게 명칭 복합관계부사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whenever 하면 복합관계부사고 whatever 그러면 복합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근데 whatever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what은 형용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걔가 명사를 꾸미게 되면 복합관계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명칭 몰라도 좋아요. 어쨌든 WH에 ever 붙은 놈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주어. 왜 가로 외쳤다 그랬죠? 가로 외친다고? 생략 아니라고 그랬지. 없다고. 생략이라는 건 뭐야? 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알겠어요? 생략이라는 건 넣어도 된다는 거고 얘는 없다라는 거야. 왜? 얘가 주어라는 얘기야. 그럴 때는.
얘가 주어 역할을 같이 한다는 얘기야. 생략이 아니에요.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요런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등장을 하면 중요한 게 뭐야?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다? 컴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랬을 때 얘는 뭐가 되냐면 양보절이 돼요. 얘가 복합관계 부사든 복합관계 대명사든 관계가 없어. 알겠어요? 요런 모양이 되면 양보절이 되는 거고, 양보절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뭐뭐 할지라도, 뭐뭐일지라도 요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어디를? 요 빨간 부분을 요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하는 거고. 알겠죠?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요 양보절일 때 이렇게 양보절로 쓰였을 때 요 의문사 ever를 뭐로 바꿀 수 있다? No matter 플러스 WH ever 없이 의문사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똑같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무조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즉 whatever라 그러면 no matter what 이렇게 쓴다는 거야. whatever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 no matter what. 어?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요거는 요 no matter 다음에도 what 이렇게 하고 이 뒤에도 당연히 뭐가 있겠니? 주어 동사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뒤에는 똑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놔도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똑같이 그냥 소문자로 하죠. WH ever 복합 관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컴마가 없이 다시 동사가 등장을 하면 one, two 무슨 동사죠? 이 동사가 정동사. 알겠죠? 준동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 끊고 두 번째 앞에 끊고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즉 명사절이다. 자, 그럼 이때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야.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예를 들어서 whoever 하면 whoever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누구나라는 건 전부를 얘기하죠. 누구나는 뭘 얘기한다? 전부를 얘기한다. 자, 여 동사 이때는 whoever가 잘 봐. whoever가 되면 who 자체가 주어기 때문에 주어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온단 말이야 이럴 때는. 그렇지? 그럼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볼게요. whatever를 해봅시다. whatever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 얘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주어가 있는 것도 가능하고 주어가 없는 것도 가능해요. 그죠? 그럼 주어가 있는 경우는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은 무엇?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는 동사 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무엇이나든 누구나든 다 뭐야? 전부다. 전부. 알았어요? 전부. 이거 예문이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whatever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면은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죠? 너를 놀래킨 것은 무엇이냐. 알았어요? 너를 놀래킨 것은 무엇이냐. 이건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해돼요? 그러면서 얘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전부 다 주어가 되는 거다. 이 부분이 전부 다 주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알면 돼. 그런데 요 노메럴 의문사는 이렇게 명사절이 될 수 있나? 없어요. 얘는 무조건 뭐다? 양보절. 노메러가 나오면 무조건 양보절. 얘는 판단을 하셔야 되죠. 양보절로 쓸 것인지 명사절로 쓰였는지. 양보절로 쓰였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얘가 부사로 쓰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알았어요? 양보절로 쓰였다는 건 부사로 쓰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명사, 주어로 쓰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죠? 끝나야겠는데. 자, 그래서 그 예를 여기 나온 거를 한번 봅니다. 지어도 됨? 자, 여기서는 지금 뭐로 쓰인 거야? 노메러로 썼으니까 무조건 양보절이죠. 무조건 양보절인데 하우냐 와시냐를 따져야 돼. 그럼 뒤에 뭐가 없어요?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와시 되겠죠. 그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할지라도, he wanted to stay up. 그는 뭐 했어? 원했다. 뭐 하길 원했어? to stay up. 머무르길 원했다? 맞아요? up이 있죠? 안자기를, 잠을 자지 않기를 원했다. stay up. 머무르는데 어떻게 머물러? 누워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적어도 앉아 있으면은 stay up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잠을 자지 않고 머무르다. stay up. 알겠어요? 쉬는 엄마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자, 요까지 하고 숙제 이거 알겠죠? 해보시고요. 오케이. 했어. 지훈아?